희망이 불어오는 곳 청주로 가요. 청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5월에 가정의 달에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 그리고 가족 속에 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 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에 여러분들 인연 맺어서 감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좀 적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몸의 건강은 항상 신경을 쓰지만 마음의 건강은 신경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흉터도 없고 피도 안 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마음이 힘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40명 정도가 삶을 마감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5명이죠. 어찌 보면. 원래는 일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1년에 14,000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성장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런 약간 냄비 근성이 좀 있죠. 외국 가도 항상 좀 이렇게 급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들 비해서 조금 급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성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에 또 들 수 있었죠. 그만큼 또 반작용이 또 있죠.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또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명상이란 걸 공부하게 됐어요. 명상이라고 하면은 뭐 좀 불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종교는 없고요.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영국 국회에 가면은 아침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5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인 영국 같은 곳도 아침에 회의를 하든가 정치인들도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공부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든 마음을 챙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보시면서 명상도 조금 배워보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것도 좀 기술을 조금 배우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연은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를 아세요? 유튜브에서 관심 있어서 제가 명상에 관심 있어서 명상 이렇게 치니까 나오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잘 읽어보고 이렇게 명상하려고 노력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진희님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꼭 금전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돈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돈 좀 많으세요? 아니 제가 너무 속물처럼 이렇게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돈에 대한 인생 관계. 네, 제가 60을 훌쩍 넘어가지고 뭐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뭐 돈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근데도 뭐 저는 여전히 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더 있어야 자유로운 건지 아니죠. 뭐 지금 자유로우시면 자유롭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은 편리하죠. 돈이 있으면 버스 탈 거 택시 탈 수 있고, 그렇죠? 네. 새마을호 탈 걸 KTX 탈 수 있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배 탈 거 비행기 타면 되고, 그리고 또 차도 에어컨하고 시설 좀 빵빵한 차, 좋은 차 탈 수 있고. 근데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은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매년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하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와 오물을 그냥 정글에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대로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요. 우기가 되면 우물이 넘쳐서 다시 물이 들어가겠죠? 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뭐 10m씩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 물이 들어가니까 그걸 먹고 또 사람들이 설사병이나 병에 걸립니다. 1년에 36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 죽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뭐 10만 명 정도가 물 때문에 죽죠. 그런 곳에 물 때문에 사망하는 또는 질병에 걸리는 병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리는 분 없죠. 물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한테는 물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아프리카나 캄보디아에 물론 또 생수를 사러 가야 되고 그 쓰레기를 또 그대로 또 정글에 버리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악순환이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우물 파는 일을 캄보디아에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베트남 소수민족에는 이제 정수기나 물을 끓여서 드릴 수 있는 주전자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가 베트남에 지분 만들고 갔다 왔거든요. 아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저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또 니카라과라는 곳에 가면 아마존 옆이거든요. 남아메리카. 그쪽은 정말 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보다 더 어려운 이번에 또 7, 8월 달에 또 갑니다. 그거 왜 가냐면 나무를 심으러 가요. 나무를 심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 나무를 심지 않고 거기 가서 심느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있어요. 자기 땅에 나무를 심어야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남의 땅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게 니카라과라는 곳을 가보면 정말 판자 하나 놔두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맨바닥에서 정말 닭, 소 있고 그냥 살고 근데 거기 휴대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부 다 가다 보면은 다 흙인데 판자 옆에서 가족 한 6명이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쪼롬이 앉아가서 그렇게 보면서 휴대폰 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어찌 보면 진풍경이죠. 저희들 보지 못한. 근데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냥 바나나 먹고 파인애플 먹고 그리고 물고기 잡아 먹고 그래요. 그리고 캄보디아 가보면 저희가 학교 길을 넓히고 이제 학교 앞에 가로등 그리고 음악 선생님들 월급 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1년에 200원이면 되는 바게트 하나가 2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갈 때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거의. 아이들은 거의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 제가 이렇게 천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녀보니까 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조금 놔버리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풍족하다. 맞아요. 집에 지금 입을 옷 평생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넘치죠. 넘치죠. 신발도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의미를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A는 100% 있는데 나는 50밖에 없다면 비교하니까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나는 정말 풍요롭다는 걸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저는 매년 가니까 그런 쪽을 보니까. 그래서 그건 다 그냥 생각의 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은 평상시에 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자는?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네.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딱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게 쓸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저도 저희 단체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돈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 LG 우리 그 전에 지금 퇴임하셨지만은 95세 되신 LG 그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 최근에 보니까 영상에 나왔던데 돈이 너무 많아서 LG 그룹 그 딸하고 둘째 사이로 결혼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65세 퇴임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땅을 60만 평을 사서. 네. 그래서 하는 일이 그런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분도 그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그 사보고 했는데 차도 다 이제 골동품이 됐지. 전시만 해놓고. 근데 결국은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 LG그룹의 둘째 사이입니다. 그 본 회장님, LG를 만든 사람, 성함 아세요? 그분의 둘째 사이예요. 딸의, 이제 그분이 아주 지금 95세 됐었거든요. 최근 영상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는데. 그분이 지금 곰 100마리 키우고, 나무 심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65세부터 아내와 같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보 우리 35세부터 나무를 심자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곰을 좋아해서 곰을 100마리를 수입해와서 일본에 수입해오고 반달곰도 수입해오고 해서 지금 그걸 이제 베어파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할 게 없고 내가 할 거는 뭔가 남기는 일인데 그게 나무를 심는 일이고 아이들에게 곰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들의 곰이 귀엽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곰이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돈 그렇게 뭐 수천억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결국은 하는 일은 남다르지 않더라.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또는 옷을 위해서 뭐 집을 위해서 그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부가 차이면 결국은 비등비등하게 사는 것 같고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 목표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들을 저는 거의 다 이뤘어요. 근데 그걸 넓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공익법인 같은 경우도 제가 설립하고 대표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다 개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이사들도 똑같이 뉴욕의 이사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니까 돈 받으면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만 돈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멀리하고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챙기면서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돈을 덜 챙기면서 좋은 일 하는 게 더 좋겠다. 돈을 약간 멀리 하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오신 이곳 대관하고 포스터 붙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일당도 안 받고 다 아침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전국에 오신 봉사자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돈 받고 회장이라면 하겠습니까? 일당 달라 그러지. 최화님도 봉사하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스피커 옮기고 다 해서 봉사하니까 이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돈이라는 어떤 관계가 생기면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서로 간에 계산적인 이렇게 사이가 될 수가 있죠. 그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돈에 좀 멀어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왜 현실을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대비해야 되고, 돈을 모아놔야 되고, 뭐,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거든.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삶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 5분만. 네. 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 살아가는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단 돈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돈을 막 쓰는 게 사랑한 거예요? 돈을 아끼고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돈에 대해 현명한 마음을 내야 돼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성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성품을 잘 관리하고 서로 조율을 잘 해야 되죠. 그걸 중도라고 하죠. 돈도 저는 기운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잘 쓰고 잘 쓴다는 거는 적당하게 잘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으로 인해서 유용한 일을 하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돈이 온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부를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소문나면서 60만 명의 구독자가 조금씩 제 방송할 때마다 모아주셔서 니카라과에 나무를 심고 지부를 만들고 전국에 연탄을 나누고 노숙인들 250분 서울역의 노숙인들은 저희를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그분들에게 선물을 매달 하고 전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십시일반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주셔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1년, 2년, 3년은 이 사람이 돈에 대한 걸 속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27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속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잘 쓰는 방법. 잘 쓴다는 거는 이롭게 쓰는 거. 좋고 유익한 데 쓰는 거. 그러면 그게 복리를 우리에게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증거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전국에서 힘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돈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면 저쪽도 잘하잖아요. 막 쓰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는 거. 그런 것도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습정 이후 불안이 생겼습니다. 제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상담도 하고 명상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황 증상이 있습니다. 명상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앉아 있으면 도리어 숨이 막혀옵니다. 명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지금 이 증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아, 10년 정도? 네네. 지금도 이습정이 심해요? 지금은 실제로 어지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어지럽다라고 느끼는 감정?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예, 예. 그 느낌이 오면 이제 식은땀이 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숨이 막히고 그런 이습정 증상이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약간 또 그리고 윙윙 하는 소리 들리는 분들 혹시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면은 윙윙해요. 똑바로 이렇게 자야 돼, 저도. 근데 그게 감정이 조금 올라올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감정이 올라올 때나 아니면 몸이 불편할 때 몸이 소화가 불편할 때? 안 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평상시에는? 느낌이 예전에는 좀 심했는데 요즘은 좀 상담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네 조금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행을 간다거나 낯선 곳에 간다거나 그럴 때는 좀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죠? 네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요. 여행 갈 때 우리가 좀 민감해지죠. 장도 민감해지고 변비도 좀 걸리고 2, 3일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네. 소화도 좀 그렇고 선생님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거예요. 감정 자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때 10년 전부터 이습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했어요? 네, 아주 심했어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한 2, 3년 전부터 조금씩 예, 노력하고 나아졌어요. 명상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좋아지죠. 네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네.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음. 제가 명상을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리어 숨이 더 막히고 호흡도 그렇죠. 더 예, 그 잘 안 명상을 되고. 한 번씩 해서 돼요? 아니요. 명상은 매일 해야 돼요. 양치하듯이. 네. 그래야 늘어요. 음, 여러분 요가 해보신 분 필라테스 같은 거 해보신 분 그거 1년 내내 하다가 1년 쉬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이든 기타 연습이든 매일매일 해야 돼요. 명상도 똑같아요. 매일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했어요? 한 2년 전에는 네. 맨날 한 1년 동안 매일 했거든요. 그러고는 안 했더니 5분 앉아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상은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게 명상이 아니거든. 네. 그런 걸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명상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자, 제가 여러분들 라 하면 딱 알아차려지죠. 이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요? 아니요. 안 일어나죠. 이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 하! 이렇게 하거든요. 죽비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갑자기 왜 치지?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명상에 들어가는 순서라고 보면 돼요.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자꾸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명상이라 생각하지. 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명상은 그런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서 있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참 명상. 차 한잔하는 것도 참 명상. 커피 한잔할 때도 커피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책 읽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감각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명상이다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아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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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면 돼요. 자, 여러분 손 한번 오른손 한번 딱 손바닥 한번 보세요. 자, 새끼손가락 한번 보세요. 새끼손가락 맨 위쪽 마디 보세요. 마디 보고 숨 한번 들여 마셔봐요. 그리고 마디 보면서 후 내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보세요. 숨 들여 마셔요. 후 내쉬어봐요. 자, 그리고 손바닥 정중간을 바라봐요. 그리고 코로 숨을 한번 들여 마셔요. 입으로 후 내쉬어요. 자, 저 보세요. 자, 이때 생각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해돼요? 아,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순간 생각이 안 일어나요. 생각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에 집중할 때 생각이 사라져요. 자,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요. 두렵죠. 돈 못 벌까봐, 가난해질까봐, 주식 투자 망할까봐,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올라오죠. 그 생각이 불안을 만들거든요.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조울이 많아요.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서 생각이 고요한 사람을 거의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얼굴 별로 티도 안 나요. 항상 편안해 보여요. 생각이 많은 사람. 많지 않은 사람은.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이 많은지 딱 두 가지만 보면 딱 티나요. 생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집중 못하고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밥 먹을 때 말을 계속 하는 사람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국사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면은 밥 먹을 때 물 드실 때나 밥 먹을 때나 숟가락 들 때나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해요. 오로지 무건이에요. 근데 엄청난 생각이 올라오거든. 이게 맛있네, 이게 맛없네. 근데 말을 못하게 해요. 뭐 혼자만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사라져요. 생각이 생각을 만나면 더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간 동안 차 마시고 실컷 얘기하고도 그래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요. 지금 선생님께서도 이석정에 대한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 음. 걸리기 전부터. 걸리기 전부터. 그때부터 귀나 몸에 대한 예민함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석정으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이석정에 대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석정은 사실 스트레스와 예민함에도 좀 포함되거든요. 정신적인 면에도. 네네. 네, 그래서 오로지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석정이 생기진 않고 정신적이나 감정적이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석정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과민한 사람한테 일어나요. 편한 사람은 잘 안 일어나. 여행을 가도 마음 편한 사람은 이리 가도 똥 잘 싸고 저리 가도 똥 잘 싸. 근데 어떤 사람은 3박 4일 동안 난 못 샀다 이런 얼굴 노랗게 변해. 네.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민한 사람은 긴장이 많아요. 긴장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편안해져야 되거든. 그럼 마음에 긴장이 많은 건 뭐냐면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피가 어디로 몰리겠어요? 그러면 네로. 어디로 몰려요? 네로. 그럼 머리로 몰리지. 생각 많은데 발로 몰리나? 다 생각은 머리로 가지. 맞죠? 그럼 몰리면 혈액이 없어요, 밑에. 안 그렇겠어요? 그럼 손발이 차가워요. 손발이 저려와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손발이 편안하게 저리지도 않고. 당연히 밥을 먹으면 어디에 피가 몰릴까요? 위장이죠. 위장에 피가 몰려요. 그 위장이 잘 돌아가려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혈관이 잘 돌아야 돼요. 위벽 자체 다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피가 잘 돌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지. 손발이 보통 추운 데 가면 손발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알래스카나 히말라야 오를 때 손발이 동상걸리가 잘라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영화에서. 그게 뭐예요? 말초신경의 가장 말단 부분이 손가락과 발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벅지에 동상 오는 사람 잘 없잖아. 그게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면 위장에 피가 몰려야 돼요. 당연하고. 그러면 다리에 피가 몰리고 생각이 많으면 머리에 피가 몰려요. 근데 생각이 보통 많고 감정이 예민하고 그런 사람은 보통 이 뇌는 30%의 혈액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거의 50%의 혈액을 머리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계속 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켜놓는 거랑. 그러면 자꾸 환풍기 돌아가면서 먼지 쌓이죠. 열 올라가죠. 두통 생기죠. 과부하가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계속 생각을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하루에 48,000 생각을 해요. 1시간에 2,000 생각을 해요. 2,000까지. 그래서 48,000, 5만 생각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5만 생각한다 그러잖아. 그게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걸 생각을 멈추고 고요해지면 여기에 몰려있던 30%, 50% 혈액이 몸으로 쭉 흘러가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되고 몸에 다리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냉이 없어져요. 근데 예민하고 생각 많은 사람일수록 피가 열이 몰리니까 얼굴도 자꾸 상기되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자꾸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뇌에 가장 가까운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 귀예요. 눈, 귀에서 안구건조증 시작되죠. 귀에 이명 시작되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어떤 의학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거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선생님은 감정이나 예민할 때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하니까 네. 이쪽으로 마음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 말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 감정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그 몸의 반응이나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거나 할 때는 이제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그렇죠. 수도 없고, 예, 계속 오바이트 나고, 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바이트까지 나는 거는 심한 거예요. 이명으로 오바이트 난다는 거는 심한 증상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요? 지금 그냥 여행 갈 때 네. 그 신경안정제 네, 그것만 항상 구비를 하죠.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불안하니까 네. 항상 들고 다니기는. 비행기 타고 그럴 때도? 네네. 그래요. 10년 정도 있으면은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잘 고쳐지진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치유는 돼요. 저 20년째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지금 뭐 너무 잘 자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명상하고. 아, 도움이 명상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생각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방금 얘기했듯이 손을 바라보고 자꾸 연습을 해요. 새끼손가락 그리고 손바닥도 한번 보고 근데 이때 호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 한 곳을 바라보고 호흡을 하셔야 돼요. 다시 새끼손가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마디 한번 보세요. 지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끼손가락 오랫동안 자세히 본 적 있나요? 마디마디 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후 불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숨. 그리고 손바닥 중간 침, 여러분 손금 바라보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좋아요. 그렇죠. 편하게 손 내리세요. 요게 우리 신념처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신념처 수행. 신이라는 것은 몸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삿띠라고 하는데 알아차림하라.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다. 이건 2600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가르쳐온 방법이에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신념처 수행, 그리고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수념처 수행이라고 있는데 수념처 수행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느낌, 감정 그걸 매 순간마다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라. 이게 느낌이에요. 자, 느낌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저를 봤을 때 현수막 보고 봤을 때 현수막하고 전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생각이죠.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 그 생각을 수라고 해요. 느낌수. 그래서 그 느낌을 쭉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이 꼬리로 물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여기 수라는 거는 느낌할 때 수예요. 염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염. 느낌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앞에 그러면 신은 뭐예요? 몸 신체라는 신자거든? 그러면 신체를 기억하라. 신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손을 바라봐도 좋고 발을 바라봐도 좋은데 손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손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념처 수행. 수념처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딱 했을 때 아프겠다. 왜 때리지? 이런 생각 올라왔죠?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을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후 내쉬어봐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자신의 느낌을 바로 그 순간에 호흡을 들이마셔서 내쉬어라.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계속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게 자꾸 피가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지.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계속해서 부하를 여기 컴퓨터를 자꾸 켜놓는 거랑 똑같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신수 심. 심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올라올 때 무조건 들숨과 날숨을 쉬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호흡을 들이마셔서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신수심법, 법념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삿대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마이크를 본다, 뒤에 현수막을 본다, 이게 다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있죠? 모두 빛이 있고 천정이 있고 바닥이 있고 제 바지가 있고 옷이 있고 이게 다 현상들이거든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매 순간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보스가 지나가잖아요. 보스 지나가네. 사람들 많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면 현상이잖아요. 그럼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 내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신수신법 4년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2600년 전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이 명상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고요하게 했어요.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수행자들이 가장 빠르게 생각을 없애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조금 너무 빠른 이른감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몸을 매 순간마다 지켜보면서 호흡한다. 선생님은 자꾸 앉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러려면 자꾸 생각이 올라와. 네. 그쵸? 네. 그래서 명상이 안 돼.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방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명상을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신수신법의 명상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시로 내 손을 보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을 때는 내 다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념처잖아. 신체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네. 맞잖아요. 네. 올라가고 몸의 신체를 모든 부분을 보는 거예요. 무릎을 보고 발이 나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자기 신발을 보면 조용히 걷다 보면 생각이 사라질 때 있죠. 네. 신발을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걷다 보면 생각 사라지잖아. 그게 신념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막 있어. 그럼 개미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생각 사라지거든. 그게 법념처야. 현상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지나가다가 스트레스 막 받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나 또 고양이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사라지죠. 네. 그게 법념처 수행이에요. 어떤 현상을 곰곰이 지켜보면서 바라보면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지. 훨씬 쉽죠? 네네. 그래서 수념처는 내 감정이 일어나면 호흡을 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면 또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아셨죠? 네. 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는 그냥 좌석 명상. 좌석 명상. 이거는 명상의 한 종류예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행선은 움직일 때도 명상이 되고 주선은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바닷가나 강물이나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파도 같은 거 쭉 보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게 법념처지. 현상을 바라보는 거잖아. 법이 현상이거든. 맞잖아. 현상을 바라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현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 그럼 감정에 들어가지 말고 그 순간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분만 잘 관리하면 생각과 관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좋아지고 해결돼요. 그래서 명상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음, 그러면 제가 채아님의 그 네. 스트레스 명상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자면서 들으려고 이제 켜놓고 네네. 자거든요. 네, 좋아요. 수면 명상이라 그래, 그걸. 그것도 괜찮은 괜찮죠. 건가요?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잘 때도 여러분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때 잠결에 뭐가 들리잖아. 여러분이 홍수 나는 재난 영화를 보면 잠잘 때 물방울 소리만 똑똑 들려도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옛날 얘기지만 그거 보고 나면 악몽을 꾸기도 하죠. 뭐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내 자는 의식도. 그걸 두 가지로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해. 그걸. 의식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슨 의식이에요? 의식. 그 현재 의식이죠. 여러분 주무실 때는 무슨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맞아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현재 의식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 이 5%밖에 안 돼요. 5%. 이 무의식이 여러분을 다 움직입니다. 내가 담배 끊고 싶은데 진짜 안 되네. 술 끊고 싶은데 진짜 안 돼. 나 주식 끊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현재의식은 끊고 싶죠. 근데 이미 무의식 95%가 얘를 딱 잡고 있어요. 습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못 움직여 이거를. 근데 진짜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면 각오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의식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잘 안 생기지. 그리고 한 3개월 끊다가 또 담배를 태우잖아요. 무의식이 담배를 태우는 의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습관 한 번에 성격 잘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30년 동안 40년 동안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게 굳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바뀌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본인의 습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왜 엄마 아버지가 양치 연습을 시켜요? 습관대라고. 네. 그쵸?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5분만 하세요. 손 바라보고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낙엽 달려있으면 낙엽을 곰곰이 봐봐요. 낙엽도 자세히 봐봐요. 그 잎에 무늬나 이런 거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 생각 사라져요. 떨어진 낙엽도 주워가지고 자세히 한번 봐봐요. 생각 사라져요. 응? 저 한번 자세히 봐봐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안 봐요? 생각 사라져요, 여러분. 신기한 작용이에요. 이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멍 때린다 하잖아. 불 보고 멍 때린다고 하잖아. 불멍이라고 하나 그걸? 네. 이제 불멍, 물멍이라고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명상이에요. 명상의 종류이긴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아니고 생각은 사라져요. 멍 때리면. 근데 생각이 사라진 자리가 반복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불멍하고 있으면 생각들이 좀 사라지죠. 근데 명상에 진짜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불멍을 하고 있죠. 네. 그 멍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개미를 보고 있죠. 강아지를 보고 있죠. 그게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멍이에요. 보고 있는데 그때 진짜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따라해봅니다. 내가 지금 불을 보고 있구나. 불을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강아지를 보고 있구나. 강아지를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손바닥을 보고 있구나. 손바닥을 보고 있구나.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아셨죠? 1단계는 뭐라 그러세요? 그냥 보는 거. 근데 멍하게 보고 있다가 멍해지죠? 생각이 사라지죠? 그때 그걸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끝나버려. 근데 명상은 훈련이 필요하거든? 그때 이 말만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손바닥을 보고 있구나 란 말만 해. 아시겠어요?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어. 그건 진짜 또 강아지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참 보다가 귀엽다 가면 강아지를 보고 있구나. 귀여운 마음이 일어나면 호흡 한번 하고 귀여운 감정이 일어나면 후 내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강아지를 보고 있구나 하는 순간 정신이 딱 차려지거든. 그리고 딱 떠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명이 있잖아. 이명이 딱 올 때 이명의 소리가 들리잖아. 그게 수란 말이야. 느낌이란 말이야.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느낌이 딱 오면 곰곰이 들어요. 곰곰이 들을 때 이 이명이 웅하죠? 곰곰이 지켜봐. 그리고 내 귀에 따라해봐요. 내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들리고 있구나. 하고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후 내쉬어요. 이것만 오늘부터 100일 동안 반복해요. 이것만. 명상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네. 그리고 신수신법 공부하고. 아셨죠? 소리 들리면 무조건 소리를 곰곰이 지켜봐요. 보라 그랬잖아, 처음에는. 네.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구나 하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반드시 내쉬어야 돼. 이걸 100일 동안만 반복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좀 어렵죠?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명상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27년 동안, 2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명상에 제가 이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진, 제가 국내 채널, 명상 채널 중에서는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거든요. 왜 많아졌냐면 제가 이 공연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숨 알아차려. 들숨 날숨 알아차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좀 돼요, 선생님? 이해돼요? 저기 우리 핑크색 입으신 선생님 이해돼요? 좀? 요즘 알아차림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잠에 드는 순간까지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 호흡이 얕을 때 특정 순간에 알아차림을 활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행을 좀 해보셨어요? 수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와칭이라는 책을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읽고 김상훈 작가의 네. 그때부터 저를 이제 1인칭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3인칭으로 관찰자로 네, 관찰을 했거든요.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있는 순간에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알아차림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연관이 있어요. 아. 자기를 관찰하는 거. 자기를 관찰하면 어때요? 내가 함부로 못하죠. 못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에 내면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성질이 다 있어요. 어릴 때. 그건 80이 돼도 있고 어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걸 이제 보통 스스로가 잘 티내지 않죠.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이처럼 막 편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갔을 때는 어엿한 사장님이지만 집에서는 또 편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관찰자라는 것은 내면의 아이,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려고 하는 내 뜻과 생각을 매 순간마다 어른이 나가, 이걸 우리가 성인이 나가 이 아이를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 제주도에 구저 평대 해변 바로 앞에 사는데 나중에 오시면 귀천 명상 센터가 바닷가에 바로 보일 거예요. 제주도 평대 해변 치면 바로 나옵니다.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오면 있어요. 아주 조그만 해변인데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자녀 한 3살, 5살 된 친구들 데리고 해변에 옵니다. 그러면 해변에 딱 이렇게 애들 놀아요. 튜브 갖고 막 놀아요. 구명조끼 입고 막 놀립니다. 그러면 놀고 있으면 저기 엄마 아버지는 좀 놀다가 힘들어서 텐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3살, 5살이면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놀까요, 엄마 아버지가? 스마트폰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켜보죠, 계속. 아이가 멀리서. 계속 지켜봐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물에 빠질까봐, 파도에 쓸려갈까봐. 딱 그 정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지켜보니까 참 힘들죠? 갑자기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아내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가끔씩 보죠. 그 정도. 계속 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튜브도 해놓고, 조끼도, 구명조끼도 입혀놓고, 아이들 적당하게 계속해서 야 조심해야 돼,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야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씩 부르기도 하고 계속 얘기하죠.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려고 하면 급하면 안 돼 하고, 또 내가 마음 우울하려고 하면 우울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근데 계속해서 그걸 하려면 좀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면. 근데 나중에 되면 선생님이 명상을 하신 지가 얼마 됐었어요? 명상은 거의 못합니다. 이가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뭐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바람을 느끼거나 그런 정도로만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도 명상이거든요. 본인을 관찰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쭉 하시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좌선 명상을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은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고요가 더 커져서 내가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내 몸에 습이 돼요, 그냥. 그게 좌선 명상으로 할 수 있어요.
자선 명상 하려면 그냥 유튜브에 제 이름이 채환이거든요. 네. 채환 1일차 쳐서 검색해서 하고 내일 채환 2일차 검색하면 되고 그 다음 채환 3일차 이렇게 해서 매일 21일 정도만 해봐요. 3주만. 3주만 정도 하면 우리가 약간 습관세포가 생긴다 그러거든요. 좀 습이 돼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는 100일을 채워가면 훨씬 더 본인이 명상에 한 발 더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질문은 그거예요. 계속 알아차리는 건 힘들다. 계속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근데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리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알아서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앞을 보고 있죠? 네. 여러분 초보 운전 배울 때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발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했죠? 지금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편하게. 이게 명상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계속 되거든? 누가 튀어나올까봐, 차선 넘을까봐,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좀 휴대폰도 보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죠. 응?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명상도 자기의 마음을 좀 운전할 줄 알면, 이제는 내가 여유롭게 어디로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튀면 딱 바로 이렇게 와요. 근데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휙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국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명상을 오래 하면 그 고속도로 길이 빠른 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약간만 옆으로 가도 내비게이션처럼 탁탁 쳐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마지막 한 가지.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금연을 한 지가 지금 2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위험할 때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욕구가 올라올 때, 네. 아, 내가 담배를 피고 싶구나 하고 바라보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네. 담배를 계속 태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몇 년 정도 피우셨어요? 한 5년 피고 5년 끊고 5년 피고. 위험한 상태네요. 대단하다고. 먼저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끊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네. 잘한 나를. 그 칭찬해 주는 거는 뭐 부모나 주변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제일 좋고, 자기가 그렇게 5년 동안 끊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먼저 자신만의 이 대단함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 그게 정념이라고 하거든. 그걸 바른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실패한 기억도 있지. 그래도 5년의 기억을 먼저 칭찬해 주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나 5년 동안 그래도 끊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또 5년 또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5개월이죠, 아니잖아. 안 그래요? 네. 또 5년 피웠다 하더라도 그게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무의식에서 나는 5년 동안 끊었다가 또 5년 피고 있잖아. 이게 많이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 다시 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가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고 내 마음이 나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줄 때 가장 그게 오래 갑니다. 그게 자존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나는 그래도 5년 동안 끊었어. 근데 지금부터 끊어도 또 5년 끊을 수 있어. 뭐 나중에 피워도 5년 동안 또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저는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내 피고자 하는 마음. 지금 담배가 있던가, 담배 냄새 나든가, 라이터를 보든가, 담배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술자리라든가. 네.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술집이나 일부러 유흥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에 가지 않거든요. 그곳에 가면 거기에 끌려갈 습이 인간에게 누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 그걸 습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편의점에 담배를 본다든가 보이면 담배를 보면서 호흡을 한번 하는 거예요. 담배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사람들 연기가 탁 올라오면 냄새가 탁, 니코틴 냄새가 탁 나죠. 그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감정을 그냥 불멍하듯이, 아까 얘기하듯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오는 게 뭐래요? 현상이잖아.
맞잖아요. 네. 아까 법념처라 그랬잖아. 현상법. 그럼 법을 보면서 아, 이 법념처 연기가 올라오는구나. 저기 사람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를 피고 있구나 라고 하고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그걸 후 내쉬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요. 또 생각이 올라오면 또 반복하면 돼요. 응?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술 못 끊는 분 있어요 혹시? 술 얘기 못 끊는 술 못 끊는 분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담배 못 끊는 거 저기도 있고 담배 안 피는 거랑 비슷해요. 금연 금주 있어요. 채환 그 금연 명상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손 있죠. 술잔이 딱 앞에 있잖아요. 술잔. 그리고 폭식하는 분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 살 좀 빼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명상도 올려놨어요. 채환 다이어트 치면 나와요. 자, 여러분 다 똑같아요. 술, 먹는 거, 담배 다 뭐로 움직여요? 손가락으로 움직여요.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 없잖아. 다 손가락으로 먹어요. 손이 없으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울 수가 거의 없죠. 힘들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손을 간수를 잘해야 돼요. 담배가 앞에 있죠? 술이 앞에 있죠? 여러분 뷔페가 앞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젓가락 들잖아. 또는 담배 쪽으로 손을 가잖아. 술잔으로 손을 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손 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앞에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뷔페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요? 뷔페, 담배, 술에 가죠. 네. 그쵸? 근데 여러분 옆에 앞에 있다 치고 여러분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느냐? 손을 보세요. 손을 보고 앞에 뷔페가 있다, 술이 있다, 담배가 있다 생각하고 손을 보면서 가보세요. 손을 보면서 앞으로. 그리고 이걸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이게 차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차를 마실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차가 앞에 있고 차를 바라보고 두 번째 차를 보고 손이 가든가 담배를 보고 손이 가다든가 라이터를 보고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때 그 욕구가 사라져요. 저번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서울센터로. 이분은 여성인데 생리기간만 되면 소매치기를 하는 거죠. 채환님 이걸 정말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자꾸 훔치고 10년이 넘었대. 청소년 때부터 20대 후반인데 정말 이거 채환님 좀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습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리기간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 훔치는 앞에 물건 편의점에 물건이 있잖아? 그러면 비싼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면 물건을 먼저 보면은 이게 훔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물건 딱 보고 그 다음에 뭘 움직여야 돼요? 손 움직이잖아. 그래서 제가 물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꺼낼 거예요. 본인이. 그럼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서 손이 가는 걸 보세요. 딱 하는 순간 그 욕구가 딱 사라져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돼요. 손 안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 휴대폰 중독인 분들도 게임 중독인 분들도 똑같아요. 게임 보지 손 안 봅니다. 근데 손을 보는 순간 욕구가 사라져요. 이게 신념적 수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행자들이 이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이걸 알려고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신수, 신법 중에서 가장 먼저가 신념적 수행이에요. 신체를 매 순간 기억하라. 염자가 기억염자거든. 염. 그러니까 몸 신자잖아. 몸을 기억하는 수행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염처.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담배에 대해서 담배가 앞에 있고 연습을 해야 돼요. 담배가 앞에 있든가 오래간만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앞에 담배를 딱 놔두고 라이터를 딱 놔두고 곰곰이 바라봐요. 이렇게 호흡하고 담배를 보면서 내 손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바라보지 말고 손을 바라보면서 가요. 가면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질 거예요. 네. 그걸 연습을 하세요. 계속.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 3의 눈이라고 있잖아요. 그 손과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것도 좀 관심 있는데 혹시 최한님께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가천이 제3의 눈이니 그건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가면 명상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다가도 점을 크게 찍어 놓죠. 그게 이제 제3의 눈, 미간 사이. 그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제3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볼래요? 제가 한번 열리게 해줄까요?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세요. 자, 감아 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미간 사이로 눈동자를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모은다고. 딱 모아서 숨을 한번 들여 마셔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으세요. 다시 한번 미간 사이로 눈동자를 위로 올리고 모아주면서 숨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고. 자, 눈 떠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집중되고 몰입되는 느낌 느꼈어요? 요렇게 눈동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집중이 되거든요. 약간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선명해지기도 하고 몰입이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 눈동자를 두 개를 여기로 모은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시 되잖아. 똑같은 작용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집중이 돼. 그래서 집중이 되면 이때 통찰력과 직관력이 좀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제3의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근데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면 평상시에 생각하던 감정과 다른 마음이 올라와요. 선생님이 지금 자신을 관찰한다 그러죠? 그게 제3의 눈입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유튜브나 막 빙빙 돌아가는 무늬 만들어 놓고 제3의 눈을 열어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거 보다가 사시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명상은 사기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귀점 명상을 지금 4,000개 영상 올렸거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은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연애원 끊어야죠. 맨날 뭐 수련원 가야 되죠. 그런데 가던 사람들이 1억씩 몇 천만 원씩 쓰고 저희 명상해요. 저희 명상은 돈 들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무료잖아. 오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다 60만 명이 구독해서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명상이라는 게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순간에 집중을 하는 역할이 명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몰입이고요. 몰입이고 알아차림하고 조금 달라요. 좀 다르고 예. 근데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도 술 마시면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횡설수설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또 흥분되고. 그런데 또 술을 깨면 그것을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몰라요. 근데 이 무의식에서 자기가 통제를 해가지고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술 마시고 또 횡설수설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명상인가요? 술 취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그 명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 그래서 수행자는 예. 중독되는 거 하지 마라가 있어요. 5개 중에서 1개가. 5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중독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상으로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중독되는 거 하지 마라. 술, 담배, 마약. 이거 다 도박. 그거는 명상으로도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아예 5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때리지 마라, 악고하지 마라, 폭력적인 말 하지 마라. 이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는 없어요. 근데 중독되지 마라. 그러니까 취하지 마란데 그게 인간의 감정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술을 취한 거는 명상으로 술 취한 상태에다 무의식으로 알아차려야지. 이게 안 되죠. 술 취한 거는 그냥
숙제에서 콩나물국 빨리 먹고 쉬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선생님이 말하신 거는 그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술 말고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 거는 명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술은 이미 그 무의식과 현재 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명상이 그걸 도움을 줄 수는 없고, 술 취하기 전에 명상하는 마음으로 술이 취한다 싶으면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멈춰줘야 되죠. 그건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몰입이 명상은 아닙니다. 몰입은 명상이 아니에요. 몰입은 그냥 집중일 뿐이에요. 알아차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몰입이 필요합니까? 몰입 필요해요? 몰입 필요해요? 그냥 딱 하는 순간 딱 알아차리지 않아요? 이건 몰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걷는데 발걸음이 너무 빠르구나. 이게 뭐 몰입해서 압니까? 그냥 걷다 보면 발걸음이 너무 빠르네? 알아차리자. 천천히 걷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너무 빠르네? 하면 알아차리자. 이게 말이 빠른지 내가 몰입해야 하나? 아니잖아. 순간순간 그걸 삿디라고 하는데 매 순간마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몰입하는 거랑 집중하는 거랑 명상은 다릅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밥을 먹는데,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천천히 먹어요. 밥을 몰입해서 먹는 거는 밥을 과식하게 되죠. 근데 먹다가 내 손을 보고 알아차리고 내 숟가락을 보고 알아차리고 하면 점점 더 먹는 속도가 늦어지고 과식하지 않거든요. 그거랑 몰입하고 삿디는 달라요. 순간순간 알아차림인데 이 느낌이 좀 오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오늘 근데 질문이 굉장히 좋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굉장히 실용적이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네. 입으로 내쉬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네. 명상에는 호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이 있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절대 숨을 들이마시면 안 돼요. 아셨죠? 뛸 때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셔야 되지. 근데 앉아있을 때 입으로 들이마실 만큼 호흡량이 필요 없어요. 입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세균이나 목젖이나 편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국에서 입 테이프 있죠? 잘 때도 입을 붙이고 자죠? 입을 벌리고 자면 자는 내내 편도선이 건조해져 가지고 촉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을 일부러 막아요. 저도 붙이고 잡았는데 코 고는 사람한테는 참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입을 벌리고 자면 여기가 자꾸 건조해지고 입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코로만 숨을 쉬면 좋은데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실 때는 입을 항상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때도 입을 가능하면 안 벌리게 됩니다. 이 습이 돼야 돼요. 나중에 안 붙이고도 그냥 내가 입을 닫고 자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면 코에는 코털이 있고 점막이 있고 약간의 액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러주면서 먼지를 걸러주고 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여러분들이 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내볼게요. 소리 나죠? 이 소리를 의식적으로 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시작. 좋아요. 여러분 이때 생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귀로 여러분의 호흡을 듣잖아요. 그때 생각 사라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는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그냥 있잖아요. 일하잖아요. 뭘 하든. 근데 여러분 사무직에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지금 하는 것처럼 내 호흡을 귀로 한 번만 들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때 생각이 완전 백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셋되거든?
그 리셋된 곳에서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에너지가 탁 복잡한 컴퓨터 디스크 정리 안 되어 있고 복잡한 하드디스크에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근데 하드디스크가 포맷 딱 되잖아? 그럼 어느 디렉토리에 다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리셋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두 가지의 방법이야. 첫 번째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현상을 알아차리잖아. 소리가 현상이거든. 법념처잖아. 소리를 알아차리면서 소리를 듣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뇌 쪽으로 돌면서 뇌를 시원하게 해줘요. 이해돼요? 그럼 빨리 시원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정리가 되고 호흡 소리 들으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념처와 호흡 알아차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한번 엉덩이 왔다 갔다 해봐요. 자, 편안하게 내쉴 때 먼저 후 내쉬세요. 후 내쉬고 자, 호흡을 제가 조금 길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쵸? 많이 길어요? 조금 길 수 있는데 이거는 연습하면 되고 호흡 길고 짧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단위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옆에서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저는 자주 하는데 지하철에서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하기 전까지 대중교통에서는 하지 말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제가 호흡이 긴 이유는 여기에 폐에 단지가 있다고 봅시다. 단지에 물을 다 비워야 깨끗한 물을 채울 수 있어. 근데 호흡이 여러분들이 안 내쉬고 짧은 이유는 반밖에 안 버렸어. 안에 숨이 그대로 있어,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숨을 들이마셔도 산소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쉬는 게 더 중요할까? 들이마시는 게 중요할까? 그렇죠. 똑똑합니다, 청주. 내쉬는 게 더 중요해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비워라, 방아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절에서 비워라, 비워라. 호흡도 비우고, 가진 욕심도 비우고, 그래서 방아착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호흡을 먼저 배워야 돼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6년 동안, 35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35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수행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수행이에요.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 알아차림. 이게 다예요. 붓다께서. 저는 종교 불교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스승으로, 불교는 제자들이 만든 거고 그 사람은 수행자였고, 아셨죠? 수행자였어요. 몇백 년 지나서 불교를 제자들이 만든 거지. 불교를 만들으라고 한 적도 없고 탑을 만들으라고 한 적도 없고 동상을 세우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부터 먼저 내쉬어야 돼. 그래야 이게 도움이 돼. 너무 또 채화님 따라간다고 뒷목 잡고 머리 아파라 이러지 말고 적당하게 하세요. 자, 후 내쉬어봐요. 네, 좋아요. 자, 호흡. 아시겠죠? 소리를, 본인의 소리를 듣는다. 명상할 때는 방금 호흡처럼 이걸 3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3번. 많이 하지 말고. 이거 계속 하면 머리 띵해요. 그래서 3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돼요. 명상 시작할 때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처음에는 입으로 내쉬어요. 후.
입을 촛불 내뱉듯이 촛불 불듯이 다시 한번 들숨. 후. 입을 하면 안 돼. 입을 작게 해야 돼. 그래야 길게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는 호수에 물이 오랫동안 나가죠. 그게 원리예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세요. 후. 딱 3번 끝. 그 다음부터 입 닫아요. 그리고 입천장에 혀를 붙여요. 혀를 이렇게 딱 붙여. 딱 이렇게 딱 붙이고 입을 닫아. 그러면 입안에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코로 숨이 천천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혀가 내려오면 숨이 빨리 나와. 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원리가 입천장에 혀를 딱 붙이고 있어요. 근데 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혀 안쪽은 공간이 진공 상태로 바뀌어요. 이 공간이. 그래서 위쪽으로만 숨을 내쉬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코, 입, 호흡. 코, 입,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명상 시작하기 전에 3번만 한다. 3번만 한다. 아셨죠? 예. 그 다음부터는 코로만 코코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만 한다. 그때는 평상시 호흡 길게 하지 말 것. 이해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흡하는 거 있죠? 그렇게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생각이 많을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명상을 하게 되면 네. 명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뇌에서 도파민 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게 과학적인 건가? 뇌의 실제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저는 그 비슷한 기분을 거의 못 느껴봤는데 한 번 비슷한 거를 느껴봤어요. 딱 한 번. 명상하실 때? 예. 근데 매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명상에 진정하게 들어가고 명상의 고요를 그 맛을 보면 명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명상에 또 한마디로 집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명상을 하면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고프고 주변에 어떤 욕구가 모두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욕구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배고프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식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면욕도 있는데 그런 욕구가 사라져요. 명상을 하면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욕구가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를 만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선정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선정. 고요한 수행의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보통 수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근데 순간순간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 3초, 5초씩 그렇게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명상하다 보면. 그 순간의 그 행복감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거 여러분 우울증이 생길 때 이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생기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정신과 약에서 드시는 여러 가지 약들이 그 세로토닌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약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드시면 여러분의 기분이 안정이 되고 변화가 좀 줄어듭니다. 폭이. 근데 세로토닌의 분비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균형적으로 이게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으면 편안해요. 불멍할 때 왜 편안해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불멍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래서 생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순간순간 아무 생각 없는데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보통 졸거든요. 하다 보면 꾸벅꾸벅 조는데 조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탁 사라지면서 2, 3초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있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근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오래 가죠. 5분씩 10분씩 계속 가죠. 그러면 그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짜릿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뭐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뭐 포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고요의 감사한 마음이 하여튼 이게 표현을 하기엔 참 힘든데 그런 걸 딱 느끼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죠. 이걸 우리가 물하일체라고 해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호흡을 하다가도 관찰하다가 있다가도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느껴요.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사라져. 내가 존재하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런 느낌이 오거든. 그래서 딱 알아차리면 졸았네. 내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네.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들은 자타불이, 자는 나, 타는 타인, 불이, 둘이 아니다. 자타일여, 남과 나는 하나다. 이 마음을 내는 마음을 가장 높은 단계라고 봅니다. 이 사람과 얘기할 때도 내가 남이 아니고 남도 내가 아니고 자타불이 자타일여.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 근데 그게 자타불이가 되어야만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결국은 남과 내가 둘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 없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 나눔과 봉사가 일어나는 마음이 그 선정의 마음이 들 때 비슷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니카라과 가서 나무 심고 베트남 가서 소수민족 만나고 왜 하겠어요? 봉사와 나눔을 할 때 그 비슷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드시면서도 많은 청년들을 이념들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아끼는 마음들이 성인이 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 다 명상가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노자, 장자, 순자, 맹자, 공자, 붓다 다 이분들이 명상가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신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보리스마 밑에서 또 수행하다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지장보살이 지옥에도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지옥에 있는 중생 한 명이라도 있을 때까지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지옥에 다시 뛰어들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남이 불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하나님, 저 못 박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는 건 그 사람도 무죄하고 모든 걸 용서하는 마음. 이게 자타불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봉사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나와버려요. 에너지가. 그래서 눈 딱 뜨고 명상 오래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비하고 명상가 사이비 또는 뭐 수련원하고 그리고 진짜하고 딱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나눔과 봉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느냐, 자기의 단체만 키우는 사람이냐, 그걸 보시면 돼요. 절대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태어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의 단체를 키우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뿌립니다. 왜냐? 명상을 하면 그 고요함과 선정의 마음이 느껴지거든. 근데 그걸 계속 명상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게 소승적인 마음이라고 하거든. 근데 대승적인 마음은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을 모든 세상에게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해요. 예수님과 붓다도 소크라테스도 노자도 그랬듯이 모든 존재가 마더 테레사도 그랬듯이 이태숙 신부도 가나에 가서 그 남아프리카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 진료하면서 스스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듯이 진정한 성인들과 깨달은 자들은 결국은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느끼는 그 작은 감정이 곧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나눔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제가 노래 한 곡을 만들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고 빵 하나도 밥 한 그릇도 다 농부의 땀과 하늘의 비와 태양이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택배 아저씨들이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감사라는 노래입니다. 감사.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저를 떠난 많은 인연들에게 돌아보니까 다 제가 잘못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인연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알게는 될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단 걸 투벅투벅 지나가던 단 하나도 없네 감사하며 살으리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그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가족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떤 이별을 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동생이 가고 그 다음에 신우가 가고 저번 달에도 엄마가 가고 근데 요즘에 계속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고 현실하고 비현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 예, 비현실하고 왔다 갔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예. 이제 나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마음이 자꾸 우울해져서 예.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세 번의 큰 인연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처음에 동생이 갔을 때는 제가 네. 기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그 폭발하면서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누르고 일상에 이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누르고 하는데 네. 이게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걸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앉아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세 번이나 그렇게 상을 치르고 나면은 사람이 거의 정신이 없죠. 한 번도 힘든 일인데요. 특히나 또 동생이면 젊은 나이인데.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고 나니까 그리움이 그 전에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네. 그렇게 이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지가 않았는데 네. 영혼이 가버리니까 이게 수시로 이 그리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떠난 분, 세 분 다 소중하지만 어떤 분이 가장 마음이 힘들어요? 생각지도 않는 동생이 갑자기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신우는 약간 그래도 남편 쪽이라 좀 좀 덜하고. 덜하고 이제 저번 달에 엄마가 갔을 때 아직도 많이 힘들고 미안함도 많이 느껴지고 왜 미안해요? 못해준 게 많이 생각나서 근데 잘해줄 수 없잖아 이제. 예.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데 받아들이면 잘 안 되죠 그게. 예. 그 누군가는 한 번은 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태어나서 여기 100년 후에 살아계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동생과 엄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나보낸 입장에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괴롭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걸 보고 있다. 그 영혼들이 그때 그분들은 어떨까요? 선생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반대로 이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냥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예, 그런 마음이죠. 저도 그런 마음인 줄 아는데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죠. 그게 잘 되면은 성인 군자죠. 그거는. 근데 죽음 자체가 꼭 나쁜 걸까요? 죽음? 장자가 말이에요.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춤을 추면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친구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자체를 나쁜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감정, 그 관점이 저는 일단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워낙 많이 당해서 저는 제 주변에 3분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거든요. 가장 친한 분들 3분이. 근데 저는 우울하고 슬프진 않아요.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랬지만, 물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의 선택을 모두 존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원하는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병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어떤 선택을 또 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제가 이 강연을 하는 이유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강연을 시작했고 지금 2,000회가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횟수로는 2,000회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큰 의미를 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바라봤다면 제가 이걸 못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음을 준 죽음이 저에겐 큰 교훈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저처럼 힘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강연을 시작했고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그 죽음을 조금 의미 있게 보시면 안 되겠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큰 가르침을 주거든요. 배울 점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딱 누가 돌아가시면 돈 버는 것도 귀찮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요. 재밌는 것도 귀찮고요. 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마음을 챙기게 돼요. 근데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몰라요. 맨날 앞만 보고 달리고요. 돈도 많아도 성공해야 되고 내 삶은 바라보면서 갑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잘 몰라요. 그냥 내 삶의 중요함을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소중한 분이 떠나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3번의 인연이 선생님들은 3번의 스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떠나셨는가, 그걸 보신다면 죽음이 그렇게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3분의 그 인연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 삶의 큰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선생님도 이 3번의 인연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인생, 또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내 인생, 내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내 인생, 이제 나를 챙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고 3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슬퍼하는 마음을 3분은 싫겠죠.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떠난 다음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영가도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미련 없이 탁 내려놓고 슬퍼한다고 그분이 돌아오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슬퍼해도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의 그런 마음으로는 우울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망자들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을 또 만드네. 두 번의 화살을 맞는 거잖아요. 그게 돌아올 수 없는 일이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본인이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엄마, 동생이 생각나면 동생이 생각나는구나. 그래, 내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구나. 근데 채화는 얘기했지. 누구나 한번 가는 거. 그 세 분의 스승을 내가 교훈 삼아서 내 삶을 조금 더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자 하면서 아유 엄마 고마워요. 또 가르쳐 주셨네. 그래 내 동생 고맙다 하면서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번 또 내쉬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영가도 나는 천도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잡고 있으면 영가도 힘들어서 못 간다고 봐요.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분들에게 좋은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훌훌 떠나보내세요. 따라해보세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제가 엄마라 생각하고 동생도 좋고 못다한 말 이곳에서 하면 돼요. 해봐요. 편하게. 엄마 많이 미안해요. 우리 딸 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미안할 거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살아계실 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다고 시간 내서 매달 갔는데 가고 나니까 많이 그립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엄마한테 나는 평생의 짐이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내가 건강한 자식이었으면 덜 미안했을 것 같고 우리 딸 잘 살아줘서 고맙고 엄마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딸이 자꾸 아파하고 슬퍼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우리 딸 방긋방긋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살고 웃으며 살아라 우리 딸. 어머니한테 편안하게 엄마를 한번 떠올리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봐요. 그리고 엄마를 후 불어내요. 눈 감고 편안하게. 엄마 나 많이 미안했어요. 나는 내가 진짜 많이 미안했어요. 나는 내가 아픈 자식이라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더 본인이 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슬퍼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눈물 흘려도 괜찮고 슬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지만 않으면 돼요. 눈물 흘려도 괜찮고 근데 거기에 빠져있지만 않으면 된다. 자, 엄마라 생각하고 숨을 쭉 한번 들여 마셔봐요. 그리고 엄마를 편안하게 후 불어내요. 편안하게 후 불어내요. 다시 한번 쭉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쭉 들여 마시고 우리 질문자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저분의 마음을 후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주세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들이마시고 저분의 아픔을 후 풀어내주십시오. 잘하셨어요. 우리 질문자분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분 이제 엄마 생각나고 동생 생각날 때마다 방금 이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거 기억해요? 네. 정념, 바른 견해로 이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걸 이 순간을.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호흡을 해주고 함께 해줬다는 걸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한번 쭉 들여 마셔요. 그리고 후 내쉬어요.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가 계속 날 거예요. 이 마음이 답답한 게 풀릴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연습을 해요.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사실 예약을 안 하고 와서 네. 일단 가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다시 가야지 이러고 왔는데 네. 다행히 얼굴 봐서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연입니다. 예. 웃으니까 소리 좋은데. 예. 아프고 난 뒤로 무슨 일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만족감 없이 맞달로서 가족들 챙기며 살다 보니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미스인데요. 나이만 먹어가면서 고민이 커집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딱 봐도 미스구만은. 딱 봐도 미스인데 지금. 예.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미스인데.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친구가 이거 하면서 여기 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해서. 아, 친구 이름이? 안시은. 아, 예.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아프고 난 뒤라고 하니까 어떤 아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12년도에 그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아, 2011년, 21년. 12년. 11년도에 뇌종양 16년 전이네요. 네네.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약간 그 뒤로 좀 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뭐를 시작한다는 것도 시작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조금,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고 약간 뭐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이 계속 뭐 내가 하고 싶다 마음 먹으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프고 난 이후로 뭔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큰 네. 아픔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뭘 시작하기도 두렵고 뭘 시작한다고 해서 약간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마음이.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네. 병이 아니라, 네. 수술이 아니라, 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생길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아무리 미스지만, 뭐 유부녀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스든 유부녀든 간에 다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이게 참, 저도 자신감이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시큰시큰하고, 막 심장도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가쁘고 막 그러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자신감에 자꾸 집중하면 그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래서 집중 안 하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하고 예. 계속 학원 하고 이제 또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저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그러면 지금 건강은 다 회복됐어요? 아니 이제 회복된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MR 찍어가지고 검사하고. 근데 검사를 17년 해서. 동안 별 문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네. 큰 우리가 인생사에서 뇌종양 수술이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아주 큰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본 적도 있죠 여러분. 뭐 다리가 부러져 본 적도 있고 뭐 암에 걸려 본 적도 있고 여러 큰 문제들이 일어나요. 저도 심장이 석회화가 원래 제 나이에 배기 지수가 수치가 기본인데 400이에요. 초고위험군, 협심증, 심장, 뭐 동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돼 갔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였고 운동을 좋아했고 누구보다 운동이나 체력에 대단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딱 쉰이 딱 넘으니까 딱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약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석회화는 또 사라지지도 않는데 이게 그럼 막히면 하나를 못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 아예
근데 지금 막히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뚫을 수는 없나요? 수술까지는 지금 할 필요는 없대요. 근데 그 얇은 뭐 혈관에 뭐 뚫을 수 있는 뭐 기계가 AI 시설이 제대로 나오면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그때를 기다릴 뿐이죠. 지금 예전에 그 심폐 능력은 아예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알고 있어요. 약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약간, 야, 내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좀 많이 충격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점점 이제 수용해야죠. 수긍하고. 그러면서 약 먹으면 되죠. 뭐. 약이 잘 나와 있으니까 감사하고. 누구나 다 겪는 하나의 고통인 것 같아요. 큰 돈을 벌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자식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배우자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건강하면, 돈을 많이 벌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상승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이 들면 여러분 좀 겸손해지잖아요. 그쵸? 저도 건강에 완전 자만했거든.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마음도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인생도 좀 이해하는 문이 열리고, 내가 아파 보니까 선생님도 큰 수술해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도 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좀 많이 열리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약간 너무 가족들한테 약간 이렇게 좀 다 해주고 퍼주고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약간 내가 조금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선생님은 생각이- 이기적으로 네. 살아도 괜찮아요. 아, 네. 쌤 스타일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요. 그런다고 남의 네. 피해를 안 줍니다. 쌤 같은 스타일은.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자기만 생각하고 상으로 똥돌 뭉친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퍼주는 사람이었는데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그 큰 액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좀 더 챙기고 살아라는 저는 더 큰 교훈인 것 같아요. 그 수술이. 응? 그래서 그 큰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챙기는 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 새끼 돌보고 그런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게 진짜 보시고 봉사하고 선덕을 짓는 행동입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그 선덕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앞마당 쓰는 거는 선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타인을 향한 거, 나와 이제 전혀 관계없는 거, 그걸 이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선행을 베풀 때 내가 삶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들이 좀 올라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때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이거든요. 그걸 안 해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를 거예요.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그 선정의 느낌을 계속 느끼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거는 자기만을 위한 거고, 세상을 향한 봉사와 나눔을 하면 더욱더 큰 그런 만족감과 감사함이 느껴져요. 나눔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네. 예. 다 합시다. 그래, 한계를 짓지 말고 합시다. 그게 꼭 나눈다, 돈을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나눔인데요. 저 존재가 평안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길가 가다가 저는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뭐 횡단보도에 휠체어 타고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저 존재가 빨리 태어나시고 좋아지시기를. 페이 주는 할머니 보면은 오늘 할머니 많이 페이 주셔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그런 기도가 다 나눔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들어요. 그 들으면 여러분 세포가 기가 있고 여러분 원자와 전자가 다 들어요. 여러분의 세포는 1초에 30만 개씩 생멸하거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말하고 나면 가장 좋은 건 본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뭐 많은 이만을 나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향한 기도,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나눌 수 있는 마음, 쓰레기 앞에 있는 그 휴지통에 좀 버려주는 마음, 그런 게 저는 본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을 깨우는 행동들이라고 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모두 다 후 내밀어 봅니다. 앞에 걷지 마라. 따르고 싶지 않다. 따르고 싶지 않다. 뒤에 걷지 마라. 뒤에 걷지 마라. 이끌고 싶지 않다. 이끌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함께 걸으라.